안녕하십니까. 단테 롤체인지 단테입니다. 오늘은 브레이크 튜닝과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브레이크 튜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캘리퍼 사이즈가 큰 소위 그 바나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에 브레이크 캘리퍼가 커지고 또 피스톤 개수가 늘어나면은 제동 성능이 무조건 좋아진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공학적이고 어려운 설명만 하기보다는 브레이크 튜닝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또 각 부품별로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차쟁이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다 보면 거의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이번 영상 넘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브레이크 캘리퍼랑 피스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피스톤 같은 경우는 1P에서 2P, 4P, 6P 등으로 개수를 늘리는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스톤을 개수를 변경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피스톤의 최적량입니다. 피스톤의 직경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1P에서 2P, 4P, 6P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면은 피스톤 직경, 그러니까 최적량의 합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사에서 대용량 1P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대용량 1P의 피스톤의 최적량은 웬만한 애프터마켓 제품들의 2P, 4P, 심지어 6P 브레이크보다도 최적량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1P에서 6P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주는 그 힘 자체는 더 약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캘리퍼와 피스톤을 튜닝하실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캘리퍼 사이즈가 커지고 피스톤 개수가 늘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제동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다른 두 가지 장점이 더 있거든요. 하나는 캘리퍼 사이즈가 커지면은 내열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 말은 서킷이라든지 과격한 와인딩에서 강한 브레이킹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더 일관성 있는 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스톤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패드를 더 넓은 면적을 균일한 힘으로 눌러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브레이크 패드라고 예를 들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P처럼 한 군데에서 밀어줄 때, 그리고 두 군데에서 밀어줄 때, 6P처럼 세 군데에서 밀어줄 때를 비교하면은 한 군데 대비 세 군데가 더 넓은 면적을 균일한 힘으로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피스톤 개수가 늘어나면은 이 부분에서 큰 장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캘리퍼와 피스톤을 잘 선택해서 종전 대비 누르는 힘이 더 강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도 같이 확인하고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 패드도 고성능에 더 적합한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캘리퍼와 피스톤을 잘 선정해서 아무리 강한 힘으로 브레이크 패드를 눌러주더라도 결과적으로 패드가 디스크에 맞닿았을 때 약해서 녹아져 버리면은 제동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고성능 패드는 디스크와 맞닿았을 때 제동거리 자체도 줄여주지만 열을 받은 상황에서도 더 일관성 있는 제동 성능을 낼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다만 고성능 패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 구매 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싸다는 것,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소음이 좀 심하다는 것, 끼익 하는 소리, 그리고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휠이 좀 빨리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패드 자체도 일반적인 패드보다 좀 잘 닳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고성능 패드 같은 경우는 패드의 공격성이 강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심지어는 디스크 표면을 좀 손상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패드뿐만 아니라 디스크의 수명도 조금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셋째, 브레이크 디스크입니다. 이거를 브레이크 디스크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스크는 직경이 커질수록 그리고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내게 되는데요. 이 직경이 커지면은 디스크와 패드가 맞닿는 면적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제동 효과가 좋아지는 거고,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내열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열 성능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는지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반면에 디스크 크기가 커지고 두꺼워지면은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현가 하질량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현가 하질량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달리기를 하는 상황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무거운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거랑 가벼운 러닝화를 신고 달리는 거랑 달리기 기록도 차이가 나고 사람이 받는 피로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가 하질량이 낮아서 가벼워진다는 말은
자동차의 운동 성능, 민첩성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잘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가 하질량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은 스프링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질량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프링은 서스펜션에 있는 부품 중에 코일 스프링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는 요거, 지금 영상에서는 전륜만 찍고 있지만 후륜에도 당연히 요 코일 스프링이 있죠. 이 코일 스프링은 사실 자동차의 대부분의 부품을 떠받치고 있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셰시뿐만 아니라 셰시에 올라가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들이 결과적으로 이 코일 스프링이 떠받친 채로 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현가 하질량이라는 표현에서 하라는 게 아래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코일 스프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래쪽에 있는 부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자동차에 있는 링크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 휠 타이어 등은 현가 하질량이라고 해서 저 코일 스프링 아래쪽에 있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능 차나 서킷 타는 차들 튜닝할 때 보면은 경량 휠 바꾸고 타이어 인치 내리고 하체 링크들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좋다라고 알고 있는 게 다 이 현가 하질량을 가볍게 하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브레이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가 하질량이라는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브레이크 시스템도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거를 무조건 작게 만들면은 제동 성능 또는 조금만 열받았을 때 제동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의 스펙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성격과 목적성에 맞춰서, 물론 브레이크 시스템에 배정되는 예산도 고려를 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타이어입니다. 자, 우리가 브레이크 튜닝을 정말 잘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브레이크 튜닝을 하는 거는 제동 성능을 좋게 하려는 게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아시는 것처럼 타이어가 접지를 해서 가고 서고 돌고 다 하죠. 브레이크가 자동차를 아무리 강한 힘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타이어가 사계절이나 경제형, 마일리지형 같은 타이어라면은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ABS가 더 잘 작동될 뿐입니다. 근데 브레이크 튜닝 하시는 분들 중에 튜닝은 잘 해놓고 은근히 타이어를 거기에 맞지 않는 저성능 타이어를 꼽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튜닝을 하실 때 타이어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동력 자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굳이 브레이크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단발성이긴 하지만 제동력 자체를 높이려면은 두 가지의 가성비 튜닝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랑 타이어를 먼저 고성능 제품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일단은 제동력 자체는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좋아진다라고 체감되는 거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를 거니까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레이크 튜닝에 대해서, 그리고 각 부품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왕 여기까지 보셨다면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휴먼 브레이킹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브레이크 시스템, 타이어, 심지어 자동차까지 아무리 고성능 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은근히 많은 분들께서 풀 브레이킹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은 자동차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냥 브레이크가 모자라는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무턱대고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타고 있는 차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꼭 완벽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한계치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경험치를 갖춘 상태에서 느껴보고,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거 조금 약한 것 같다, 튜닝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드랑 타이어를 먼저 바꿔보시고 느껴보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래도 조금 성능이 모자라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시스템 전체를 한번 튜닝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가 예뻐서 나는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브레이크 튜닝과 각 부품별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단테의 롤체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